저는 무인차 팀에서 인턴을 한 이동관입니다. 저의 담당했던 주제는 전후진 전환 코스트를 고려한 자율 발렛 파킹 RRT 스타 알고리즘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에 앞서서 RR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무인차 팀의 주차 경로 생성 방식은 이 RRT 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RRT 스타 알고리즘이란 이 동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흰색의 경계를 가진 것이 차고, 주변의 빨간색은 주차장의 이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로를 찾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한 최적회를 구하는 것은 너무 코스트가 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 랜덤한 샘플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샘플을 잘 있다 보면은 이 샘플이 무한히 많아졌을 때 이제 최적회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쪽쯤에 노란색 화살표가 뿌려집니다. 이게 저희가 생성하는 랜덤 샘플인데요. 이 랜덤 지점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차가 향하고 있을 방향까지 고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랜덤 노드를 뿌려서 기존에 있던 다른 노드 중 가장 가까운 노드를 연결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결국 골까지의 가장 가까운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이 RRT 스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가깝다는 것의 개념이 단순히 직선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자동차 주행 경로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간 경로 생성은 원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리드십 커브를 현재 사용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노드끼리 연결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코스트가 가장 작은 노드끼리 연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무인차 팀에서 사용하는 RRT 스타 방식은 단순히 거리가 짧은 그런 거리만 고려한 코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디스턴스 미니마이즈 방식을 썼었는데, 이 경우 생성되는 경로가 이제 사람의 직관적인 주차 경로보다 좀 전후진, 후진과 전진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차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원진 횟수를 줄여서 주차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에 대한 효과로 뭐 차량 변속기의 뭐 부하가 감소되는, 그리고 연료도 절약될 수 있고, 또 주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동적인 문제 상황에서 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방식은 이제 타임스케일 패스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제 첫 번째 이것을 개발하는 목적은 전후진 전환 자체에도 코스트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서 상대적으로 전후진 전환 횟수가 적은 경로가 그럼 코스트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 코스트가 적은 경로를 비교적 더 선택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거리 코스트가 있고 이제 전후진 전환 코스트 두 가지 코스트를 제가 합쳐야 되는데, 이 합치는 과정에서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해야지 이게 합리적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간 단위 코스트로 통일을 하자. 그러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이제 나눠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 코스트가 시간 단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RRT 스타의 노드 사이 코스트를 거리 나누기 속력인 주행 시간 플러스 전후진할 때 정차 시간, 이거는 이제 전후진 횟수에 비례하겠죠. 그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2.5km의 상수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정차 시간은 현재 5초의 상수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에 나타나는 그림으로 간단히 또 한번 저희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여기 시작 지점 부모 노드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후진으로 1m 간 다음에 기어를 변경하고, 그리고 앞으로 3.16m를 주행해서 자식 노드인 엔드 지점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의
그 디스턴스 미니마이즈 방식은 디스턴스만 고려하기 때문에 4.16m라는 코스트를 가지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제가 새롭게 개선한 방식은 이거를 이제 주행 시간을 6초가 되게 사실 거리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주행 시간 6초 더하기 정지를 한 번 했으니까 정지 시간 5초 해서 총 11초의 코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코스트를 바꾸면 뭐가 나아지냐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위에 생긴 경로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생기는 전형적인 경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리는 확실히 짧죠. 그 대신 전후진 전환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 RRT 스타를 돌리면 이제 위와 같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 코스트를 좀 조절하면 아래와 같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케일 코스트로 생성된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전후진의 코스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길이가 짧아도 그 전후진 횟수가 많으면 길이가 마치 늘어지는, 사실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후진이 적은 패스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것처럼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지지만 전후진 횟수가 한 번만 발생하는 그런 경로가 선택될 확률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영상 2개를 보실 텐데, 위에 게 기존의 방식이고 아래 게 이제 새로 제안한 방식이며, 오른쪽에 그 관련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2배속입니다. 네, 위에도 보시면 전형적으로 전후진 전환이 많은 경로, 그리고 아래는 전후진 전환이 한 번만 있는 경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총 진행 길이는 더 길었지만 주차가 더 빨리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나리오는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로는 이번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위의 상황의 경우 아주 미세한 전후진 전환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동차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제가 개선한 알고리즘의 경우 그 과정이 생략돼서 더 빨리 주차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좀 통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총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10번씩 반복하여 진행을 하였고, 이 RRT가 랜덤으로 샘플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링 알고리즘 특성상 매번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반복 실험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왼쪽 위 그래프는 기어 변환 횟수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어 변환 횟수를 보시면 이제 기존 파란색보다 제가 개선한 주황색이 모든 경우에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경로 길이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반대로 기존 방식이 경로가 더 짧고 새로 제안한 방식이 전부 모든 케이스에서 경로 길이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주차 시간에 대한 비교 그래프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방식의 주차 시간이 줄었는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 주차 시간이 하나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은 뒤에 있으니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오른쪽 아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된 표를 보면은 기어 전환의 경우 평균 1.17회 감소하였고, 경로 길이의 경우 1.45m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차 시간은 약 3초 정도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기존의 방식 대비 타임스케일 경로 계획을 적용한 결과 전후진 전원 횟수는 평균 1.17의 감소, 주차 시간은 평균 2.96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 계획했던 주차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글은 어렵게 쓰여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전후진이 완벽하게 감지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RRT 알고리즘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 때문인데, 노드 사이의 전후진은 감지가 가능하지만, 여기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노드 두 개 사이의 전후진은 감지가 가능하지만, 노드에서 전환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코스트 함수의 고려가 현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노드가 3개인데 가운데 노드에서 전진으로 도착한 다음 후진으로 출발한다. 이 경우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데 앞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저희가 프랙티컬하게 이 함수를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는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 에러가 일부 일어남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RRT에 좀 수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주행 속력을 현재 상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주행하다 보면은 상수가 아니잖아요. 가속하는 부분도 있고 감속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가감속을 반영해서 실제 주행 속도와 가까운 함수를 대체하면 결과가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